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관한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러시아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세뇌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어린 청소년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거하고 러시아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교육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의 하나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러시아의 국민으로서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영국의 더선지가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대변인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변인 이름은 사라 애슈턴 시릴로. 이 시릴로 대변인은 러시아 임시 점령 지역에 있던 우크라이나 교사들은 반우크라이나 어젠다로 학생들을 세뇌하는데 협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본토 교사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점령지라면 하르키우,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네 개의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네 개 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일명 여름 캠프로 불리우고 있는 학교를 열어놓고 강제로 자녀들을 갖다가 보내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FSB 직원을 동원해서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협박조로 자녀가 교실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음식과 의약품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들 핸드폰에는 학교 애플리케이션을 의미적으로 깔도록 해놓고 겉으로는 학교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실상은 위치 추적, 메시지 해킹, 마치 스파이웨어 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8월이죠. 13일까지 공식적인 수치로만 우크라이나 어린이 500명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어린이 권리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가 있죠. 여기서 밝힌 바로는 미사일 공격 및 드론 공격이 3배가 증가한 지난 5월과 8월 사이에 어린이 사상자가 이전 4개월에 비해서 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달로 11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코스티아니우카 도심지의 시장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최소 1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루안스크에 합병된 안트라시티프 지역에서 280명의 어린이가 납치됐으며 이들 중 탈출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헤르손시 출신의 소년 비탈리 베르타시라고 하는 16살 먹은 청소년이죠. 지난해 10월 여름 캠프에 끌려간 뒤 소식을 알 수가 없었는데 올해 3월에야 어느 단체의 도움으로 구출될 수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르타시는 우리는 지하실에 머물렀고 우크라이나어 사용이 금지됐으며 우크라이나 국기를 불태우는 것을 보아야 했고 러시아 국가를 제창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 고문당하다 사망한 현장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청소하도록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납치된 지 90일 만에 구출된 블라디슬라프라고 하는 17살 난 소녀는 고문당하는 동료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슬라프는 러시아인들이 전기 충격기로 포로의 성기를 가격하고 노스의 너클로 무차별 폭행하는 걸 봤다. 이 너클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끼는 쇠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손목을 칼로 그어서 자살을 하자 나한테 그 피를 치우라고 시켰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것에서 풀려났지만 계속해서 그때 기억이 머리에 떠오른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생애 상당한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약 150만 명의 어린이가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증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푸틴의 정말 비겁하고 잔악한 이런 범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 전쟁이 끝나고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응원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